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치열하게 했던 건 1학년 때 딱 그 1년을 제일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. 2, 3학년 때는 좀 덜 열심히 한 거야? 응. 스튜디오에서 친구들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도거교육과 20학번 박효진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서울대생 중에서 가장 오빠인, 가장 선배인 분을 모셔봤는데요. 과외 경험도 많으시고 또 교육적으로도 들려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호 학번 하동인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학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근데 이렇게 또 오빠가 여기 앉아있다는 거는 공부를 엄청 잘했다는 거잖아? 그치. 언제부터 공부를 잘했어? 그래도 소위 말하는 전교권이라는 말을 잘한다라는 의미와 똑같이 쓴다면 한 중학교 때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. 근데 또 우리는 이렇게 전교권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쓰면 안 믿거든? 정확한 숫자,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수능까지. 사실 너무 옛날 얘기라서 숫자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진 않지만 우리 때는 이제 중학교 때 졸업할 때 내신 퍼센테이지를 알려줬어. 근데 내가 그때 졸업은 1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 0.34% 뭐 3~5%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중학교 때. 중학교 때는. 고등학교 때는 이제 내신만 따지면 1.00이었지. 그러니까 2등급이 나온 적은 없었어. 내신은 1.00이었고 수능은 어땠어? 수능은 근데 막 그렇게까지 잘 보진 않았던 것 같아. 그냥 영어가 2등급이 나오고 나머지 다 1등급이 나왔었는데 이제 영어가 그때 굉장히 쉽게 나왔거든. 3점짜리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 나왔던. 그때는 아직 상대평가일 때였지. 근데 뭐 사실 정시로 대학을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최저를 맞췄다는 거에 그냥 의의를 뒀었던 것 같아. 그러면 그 현역 입시 시절에 수시로 합격했던 학교가 어디였어? 연고대는 떨어졌고 서울대하고 서강대, 성균관대 이렇게 붙었던 것 같아. 연고대를 떨어졌는데 서울대를 붙었네? 인재를 못 알아본 거지. 그러면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한 건 언제부터였어? 중학교 때부터 또 약간 서울대를 막연히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여기를 가야겠다. 그러니까 딱 명사로 딱 박아놓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.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라고 봐야지. 약간 뭐 성적이 좀 잘 나왔어? 그때 내신 성적이? 1학년 때부터도 뭐 첫 시험부터 잘 나오긴 그렇네. 했었었는데 1.00이었지. 맞다. 내가 괜한 질문을 했네. 근데 이제 내신이 1.00이라고 했잖아. 근데 물론 오빠는 운도 있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치열하게 살았다는 의미잖아? 근데 그렇지? 어떻게 좀 치열하게 공부했어? 얼마나?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치열하게 했던 건 1학년 때 딱 그 1년을 제일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. 왜냐면 그때는 진짜 약간 삶의 모든 목표가 전교 1등 해야지 여기에 맞춰서 있었기 때문에 왜? 그냥 잘하고 싶었어? 일종의 명예욕이었던 거지. 학생에게는 그게 약간 명예가 되는 게 현실이었으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그 약간 명단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돌아. 선생님 사이에서도 좀 맞아, 돌고 맞아. 그러면은 이제 걔네가 쓰는 야자실 자리가 있잖아. 그 자리에 걔가 얼마나 앉아있고 무슨 책을 쓰는지도 겼는지를 했었던 기억이 나. 나는 경쟁자니까. 그때는 그냥 이제 어린 마음에 그게 1차적인 목표여서 좀 그랬던 것 같아. 근데 그러면 해봤더니 생각보다 쉬운걸? 하면서 2, 3학년 때는 좀 덜 열심히 한 거야? 세 번째 정도 시험, 그러니까 1학년 2학기까지는 약간 긴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번째 시험 되니까 솔직한 말로는 약간 이제 텐션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. 약간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내 내신 관리에 좀 더 초점이 되어 있는 거지 남을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1.0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약간 강박관념? 거기에 좀 이렇게 갇혀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. 내 앞에 누가 없으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. 근데 그럼 그렇게 1등도 할 정도면 좀 학원도 다니고 사교육도 많이 받았겠네? 학원은 안 다녔어. 한 학원은 번도? 평생 걸쳐서 다닌 학원이 딱 2개야. 하나는 이제 어학원, 영어 보습이 아니고 그냥 가서 원어민들하고 노는. 언제? 한 5살 때부터 14, 그때부터 5살? 치는 거야? 그치.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10년 그냥 꾸준히 가서 그냥 약간 거의 선생님보다 더 소위 말하는 짬이 더 많은 학생이었던 거지. 나머지 하나는 내가 수학을 좀 못했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잠깐 겨울방학 때 수학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별로 큰 효과를 못 느꼈던 것 같아. 그때 이후로는 거의 완전 자습이었던 것 같아. 그러면은 그냥 인생 통틀어서 그 2개 말고는 학원을 안 다닌 거네? 경제 한마당이라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 경제 시험 같은 게 있었어. 그래서 그거 잠깐 준비하느라고 한두 달 경제 학원 정도? 그 정도 외에는 없어.
근데 그럼 혼자서 자습으로 다 한 거야? 그치, 완전 자습으로 한 거지. 야자 빼고는 크게 뭔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건 없는 것 같아. 그날 배운 거 그날 보고,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예습을 나가고, 그냥 그걸 대신에 꾸준히 한다라는 마인드로 했었던 것 같아. 약간 인강 같은 거는 활용을 한 편이야. 인강도 안 들었어. 인강도 안 들었다고? 인강도 안 들었고 거의 혼자 했었던 것 같아. 뭐 학교 방과 후 수업? 그럼 진짜 이 정도 교과서 이용하고? 위주로 공부했다 딱 그거네? 그치, 정말 교과서적인 답이긴 한데 교과서 위주로 하긴 했었어. 제가 살아있는 교과서처럼 그냥 걸어다닌 거네 그때 고등학교 때. 아, 그때 또 메이킹을 그럼 이 공부법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해보는 걸로 하고 1.0이라는 걸 아까 유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. 근데 그걸 유지하기 위한 압박감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작진 아, 않았지. 그치. 그런 걸 어떻게 극복했어? 나는 솔직히 마음은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함께 아. 가는 법을 배우는 거야. 내가 이 내 압박감하고 압박감과? 그냥 함께 가는 거야. 그 딜을 하는 방법으로 내가 선택한 건 축구였어. 왜냐면 축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순간에는 생각도 없어지고 잠깐만 머리 복잡했던 것도 좀 가라앉고 그냥 그 공 하나 쫓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걸 하다 보면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가라앉고 다시 공부를 할 때도 약간 정신이 오히려 난 맑아져서 집중이 좀 잘 되더라고. 그래서 난 축구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. 그러면 일반고에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어? 사실 나는 오히려 일반고였기 때문에 나는 더 좋았다고 생각하거든.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되게 치열하게 하지만 그 외의 친구들은 좋게 얘기하면 이제 배려심이 좀 많지. 너희 성적 잘 받아. 배려심이 좀 많은 친구들이어서 물론 근데 그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의미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많이 가려는 친구들이 많았어. 그래서 오히려 난 그것 때문에 되게 다양한 캐릭터인 친구들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오히려 힘든 점이 있다면 정보력이지. 아무래도 그 부분에선 좀 힘들긴 한데 정보 측면에서 정보는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. 그럼 막 주변에 오빠가 공부를 방해하는 친구들은 없었어? 얘기해도 되나? 1학년 때 초반에 아무래도 남자 반이잖아. 이게 이 10대 초반 남자들은 한창 에너지가 넘쳐 오를 때야. 수업 중간에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문을 쾅쾅 닫고 나간다거나 수업 시간에? 그런 일들이 좀 있긴 했었어. 어. 약간의 이제 그런 학업 외적인 문제를 좀 일으켰었거든. 그래서 1학년 때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좀 이제 전학을 보냈었던 걸로 기억해.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전학을 간 이후로는 뭐 오히려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애들도 너무 착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서 그 점 외에는 크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. 오히려 어떤 특목 자사고로 갔을 때 그런 치열한 막 경쟁 분위기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일반고 분위기가 더 좋았을 것 같아? 나 같은 유형은 그렇지. 이게 사람이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. 환경을 따라가는 유형이 있고 환경에 저항하는 유형들이 있어. 환경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경쟁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경쟁심이 불타오르면서 맞아. 더 집중할 수 있는 반면에 나 같은 사람은 다 그래버리면 내가 안 해? 왜 이러지? 좀 다양성이 너무 없이 그냥 한 목표에만 그냥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그런 환경에서 나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 목표가 맞아? 하고 약간 생각을 좀 뒤트는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반항하네? 조금 주변 환경이 공부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좀 관리하면서 주변 환경과는 좀 거리를 두면서 내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좀 더 강한 것 같아. 오히려 떨어지고 일반고 간 게 오빠한테는 더 좋은 그치, 일이야. 전화위복이었어 진짜로. 그럼 다시 내신 1.0으로 돌아와서 내신 1.0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? 비결이라고 하면 마치 뭔가 엄청 공식이 있는 것처럼 사실 생각을 하잖아. 근데 그런 공식은 난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, 왜냐면은 사람마다 그 공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.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마다 다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어. 그럼 비결이라고 하면 뭐냐? 그 스타일을 찾는 게 비결이라 생각해.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찾은 거는 일단 내가 문과냐 이과냐 정도? 그때는 또 나눠져 있었으니까 너무나 문과인 기질의 사람이었어가지고 문과를 선택을 했었던 거.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잘하는 글을 읽고 그걸 정리하고 거기서 약간 뭐 내 생각도 얹을 수 있고 그런 종류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첫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하고, 나머지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재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. 시험 점수를 잘 맞추는 그런 류의 재능도 있을 수 있고,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빠른 그런 재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솔직히 난 수학은 재능이 없었고, 근데 글이나 역사 공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했었던 것 같아, 남들보다.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있으면 꾸준함? 목표나 아니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으면 그 방향대로 꾸준히 나가는 거? 마라톤 한다고 생각하고 갔던 게 좀 비결 아닌 비결. 나를 잘 파악하고 성실히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. 그것만 하면 다 성공 아니야.
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 거기에 이제 우울이라든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외부 변수도 작용을 얼마든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이제 좀 운의 덕을 좀 봤었던 거지. 자, 그러면 고등학교 시절 생활 패턴이 좀 어땠어? 생활 패턴은 똑같았어. 그냥 남들처럼 12시, 1시 사이 자서 6시, 7시 사이에 일어나는. 최소 6시간은 자려 했지. 난 4당 오락이란 말을 안 믿기 때문에 잠을 줄이는 건 굉장히 바보 같다고 생각해. 이게 1시간 잠을 줄이면 그만큼 그 1시간을 똑같은 정도로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. 스님들도 잠 안 자면 명상할 때 졸아. 근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거를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할까? 난 거기에 회의적이거든.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난 7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7시간 자야 돼. 4-5시간 자도 그게 버텨지는 사람도 있어.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까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이쯤 잤을 때 컨디션이 제일 좋다고 하면 그 시간을 고수하는 게 나는 그게 현명하다고 봐. 아, 이것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중요하지. 거네. 그럼 약간 시험 기간 때도 밤을 잘 안 새는 편이었어? 난 시험 기간에 밤샌 적 없어. 오히려 나는 완전 극전 날이나 극전전 날쯤에는 공찼어. 수고했어. 이런 심리가 있어. 사람이 괜히 시험 전에 책을 보면은 다 처음 보는 것 같고 왠지 불안감에 약간 이거 내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약간 내 지식이나 내 시험 공부에 약간 구멍이 난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막 생기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. 근데 나는 그 하루 이틀 전에 막 해가지고 시험 점수가 오를 거였으면은 그 전까지 공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. 이미 하루 전날에는 그래봐야 한 1점 올릴 정도로 이미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1점 대신에 그냥 마음의 평화를 택한 거지. 근데 약간 이거 위험해. 이틀 전까지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공을 차신 거예요, 여러분? 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. 내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동민이 형도 공차잖아요. 너 면죄부처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생략하고 뒤에 있는 그 축구한다는 행위만 집중해서 그냥 저 형도 축구하니 나도 축구해도 된다. 선생님 절 건드리지 마세요. 이런 이제 면죄부로 많이 쓰이긴 했었지. 그러면 수시랑 정시는 약간 어느 비중으로 학창 시절 때 준비를 했었어? 사실상 수시 100이지. 왜냐면은 우리 학교 환경에서는 정시로 서울대를 가기는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자사고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런 걸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수시에 올인한다 라는 마인드로 했었고 정시는 사실은 그냥 중간중간 문제를 푸는 정도? 최저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한 거구나. 거기서 내가 정말 막 정시로도 무조건 서울대를 뚫을 수 있을 정도로 막 해야겠다라는 그런 건 난 약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했어. 그 에너지로 수시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지. 일반고에서 어쨌든 비교과도 챙겨야 되잖아. 비교과는 어떤 걸 좀 했어?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. 문과다 보니까 문과 뭐 사회 경시대회 있으면 나가고 토론대회 있으면 나가고 솔직히 내가 말은 못하는 편이 아니었거든. 토론대회 같은 거 나가서 이렇게 상을 탄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좀 비교과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. 스스로에 대한 인지가 잘 돼 있는 편이었구나, 진짜. 그걸 엄청 계산하고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. 이제 오빠의 과목별 공부법을 좀 낱낱이 물어보려고 하는데 오빠가 과외도 많이 했잖아. 과외도 그치? 많이 했었지. 그럼 좀 공부법 많이 기억나? 그래도 아직 내가 30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어 공부는 어떻게 했어? 어렸을 때부터 결국에는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.